앞에서 설명했던 동기조상기에서요,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면 우리는 그 위상 특성 곡선을 그렸었죠. 전기 기기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 수직 측이 전기자 전류였고 이 수평 쪽이 계자 전류였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진 그래프가 있었고 여기에 최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그걸 역률 1로 보았을 때요. 이 왼쪽으로 가면 이 왼쪽의 공간은 부적 여자가 됐고 리액터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계좌 전류를 많이 흘리면 이제 과여자가 되죠. 과여자. 그래서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동기조상기 역할을 하는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서 하는 거였죠. 이게 동기조상기였다. 그러니까 계좌 전류를 조절하여 역률 1 지점을 좌우로 조절한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동기조상기 역할을 하는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VC라 그래서 그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기구인데요. 사이리스트라 해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이게 무접점으로 하는 거죠. 정정이 아닌 접점. 무접점식으로 이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 설비다 그러면 콘덴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네, 블로우 리액터, SVC, 동기조상기 등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를 연결하는 거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콘덴서를 선로의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를 달아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겠다. 선로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뭘 달았냐면 저항을 달고 저항 성분이 있고요. 다는 게 아니죠. 이제 XL 성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XC를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는 이제 R에다가 저항 성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턴스 성분 J 오메가 L에다가 J 오메가 C분의 1. 이건 뭘 나타내는지 알죠? 저항은 단위가 오음이죠. 저항 단위 오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게 JWL이고 콘덴서를 오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고치는 형태가 JWC분의 1로 나타났던 거죠. 제가 이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나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는 그래서 R에다가 J를 앞으로 빼주면 WL-WC분의 1이 되겠죠. 이걸 다시 쓰면 간단하게 쓰면 XL-XC 형태로 쓰죠. 많이 봤던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X 값이 나오게 돼 있죠. X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C를 안 달았을 때하고 달았을 때하고 그죠? 요게 없을 때가 클까요? X 값이 있을 때가 클까요? XC가. XC가 달렸을 때가 작아지겠죠. 요 값이. X 값이. 그죠? 그래서 XC가 없을 경우 전체 리액턴스는 XL이 되는 거죠. 그죠? C가 없었을 때는.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콘덴서 XC를 다는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들어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L만 있을 때가 더 크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를 달면 결국은 전체 리액턴스 값은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체 리액턴스 값이 작아지니까 전압 강화를 보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L은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전단에서 전압을 보내면 L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C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인 X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C가
얘가 가지고 있는 걸 갉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값이 이 전체를 저항이라고 봤을 때 저항값이 떨어지니까 전압 강화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위에 공식을 보면요. 전체 임피던스는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X라는 것은 L과 C 성분을 합친 거를 얘기하는 거죠. L과 C 성분. 그죠? L과 C 성분. 그래서 X가 이제 떨어지면 X제곱이 떨어지면 전체 Z는 작아진다고. 이거 잘못 썼네. X의 제곱이라고 써야죠. 그죠?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작아진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X든지 L이든지 C든지 뭐예요? 저항이니까. 그죠? 전압이 흘러가는 걸 못 흘러가게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압이 떨어지겠죠. 이게 전압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전압의 변동폭이 줄어들게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전력 P는 커지고 안정도가 증대된다.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이제 설비비가 덜 들게 된다. 이런 얘기. 전압 강화가 많으면 송전, 수전, 전압차가 크게 되면 보낼 때 높은 전압을 보내야. 무슨 얘기냐면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면은 보내는 쪽에서 말이에요.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많은 높은 전압을 보내야죠. 여기서 떨어질 걸 감안해서.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높은 전압을 보내려면 설비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발전기를 큰 걸 써야 되고요. 변압기 큰 거 써야 되죠.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 전압 강화가 적으면 설비비가 덜 드는 관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논리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부하 감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경부하 시 부하가 감소한다. 전기를 덜 쓴다는 얘기죠. 뭐 그죠? 경부하나 무부하가 되면 정전 용량에 의해 선로와 대지간 콘덴서죠. 설명드렸죠.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고요. 보내는 측과 받는 측에 그죠? 이게 무부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전단 전압이 올라가죠. 전압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받는 쪽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걸 페란티 현상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방지해야 되죠? 전압이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정전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전압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해서 남는 에너지를 소비시켜 주는 거죠. 좀 아깝긴 하는데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콘덴서와 리액터 등 이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런 관계가 생겼을 때 쓰는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이거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콘덴서를 쓰는 경우죠. 진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진상이 되고요. 리액터는 지상 쪽으로 가는 거고요. 동기 조상기 그러니까 콘덴서를 달면 진상이 되는 거고 리액터를 달면 지상이 되는 거죠. 동기 조상기는 어떻게 하냐면 진상, 지상을 둘 다 조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충전이라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운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콘덴서는 불가하죠. 이것도 불가하고 요거는 가능하다. 이 콘덴서는요 가격이 저렴하죠. 리액터도 가격이 저렴하죠. 동기조상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한번 시범 운전을 해볼 수 있다. 우리도 비싼 제품 살 때 한번 보고 꼼꼼히 다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할 때는 계단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이것도 불연속적이고 콘덴서 하나 딱 달면은 그 용량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리액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동기조상기는 쭉 올렸다 내렸다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효율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콘덴서는 높죠. 그죠? 리액터도 높습니다. 동기조상기는 낮다. 이거는 직접 갖다 콘덴서를 다는 거고 이건 기계기구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또 까먹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싸다. 동기조선기는 당연히 비싸겠죠. 안정도는 무관하다.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부하 측에다 다는 겁니다. 부하 측에. 그죠? 부하 측에다 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선로 중간에다 다는 거죠. 선로 중간에다. 그러니까 선로 중간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거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 선로에다 달지를 않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더 하죠.